자, 송가생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 벌건 대낮에 예. 송가생 얼굴 보고 방송하려니까 눈이 부셔서 그렇죠. 예, 오늘 뭐 방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눈 부셔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에 예, 우리가 엄청난 댓글로 욕을 먹어봤더니 예, 보통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옆에 조계사가 바로 옆이잖아요. 예, 밥도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생각을 했더니 욕을 많이 먹어서 예.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정신 굶었습니다. 예. 최근 들에 이제 뭐 JBC 가방송을 방송을 끝나면요, 물론 뭐 좋은 글도 많이 댓글이 달리고 있지만 예. 상당히 이제 저희들을 비방하는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잡발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다 우리 JBC 가방송을 다 좋아하고 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JBC 과방송을 사랑하는 잡발들이겠죠. 예, 잡발들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어떤 중립을 지키고 어떤 특정 후보가 아닌 단일화된 후보를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잡탕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기 좋은 곳만 보고 자기가 바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런 지랄 발광을 해대니까 결국 보수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수를 공격하고 상대 후보를 공격할 정도면 문재인은 안철수를 공격하고 이 병신들아.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키워드는 뭡니까? 부처님 잡이죠. 잡이죠. 잡이고 이제 여기 사실 저희 조계사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약 한 250m 떨어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 뒷길로 나가면 바로 조계사가 나오고 앞길로 나오면 조계사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여기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뭐 버스를 타면 15분이면 오는데 오늘은 이제 뭐 조계사 쪽에서 차들이 많이 돼가지고 상당히 뭐 버스에서 내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한국동 여기 로타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계사 쪽으로 향하면서 오늘 마침 오늘 뭐 촛불이나 태클 뭐 시인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잘 모르고 살았죠.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어쨌든 간에 자비를 좀 베푸세요. 우리가 이제 뭐 자비고 나발이 떠나가지고요. 자비 내 스스로. 아니 뭐 자비 우리가 뭐 무보수, 자비 그러니까 무보수 우리 자비. 무보수 우리 자비 쓰고 우리 자비 내면서 방송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호루 새끼들 말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송가생 나야 뭐 무보수고 이러기 때문에 뭐제 비판해도 되고 또 이게 되지만 송가생 보니까 뭐 손상대 개새끼 정신 차려라. 손상대 개새끼 까방 특공대 문재인 특공대냐 뭐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제가 이제 이 제목은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뭐 3시간 전에 이제 뭐 댓글이 달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두 인간들도 유튜브에서 퇴출 대상이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을 비판해 오던 자들 아닌가. 헛소리들 하지 말아라. XX들아. XX 그러니까 개새끼들아. 뭐 홍준표 잘들 놀아다니는 나더나 뭐 이런 식이야. 진짜 태극기는 존진으로 뭉치자. 두 인간 또 보수 아닌 기회주의자들 개자석들이네. 이 새끼 잘 봤네. 이 쌍놈 새끼고. 마! 똑똑하네 이 새끼고. 또 있어. 댓글 좀 자주 달아라. 이게 아주 잘 보고 있네 이거. 또 뭐 저기 왜 뭐 또 뭐 저기 뭐 더 이상 뭐 이야기하지 말죠. 그래, 이게 뭐 해봐야 부처님 오신다. 해봐야 또 똑같은 놈인데 뭐. 그냥 우리가 마치 이 새끼야 퇴출 대상이지 마. 우리 자비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임마 오늘 가방의 제목이 뭐냐고 잘 봐라고. T-1이라고 결단 내릴 것이라고. 그 결단 뭔지 모르지 쟤들. 모르겠지. 병신이 되는 걸 알겠냐. 그런데 우리 가방 하기 전에 우리 이제 먼저 인사를 안 했습니다. 먼저 그 해외 쪽도 시청자 여러분들 하는 꼬라지가 이러니까 여기 먼저 인사. 자 오늘은 뭐 불임 얼마 2000 몇 년도 같은데 하여간 그 우리 저 달리기 없나? 예, 달리기 뭐 달리기는 안 써 있네. 그냥 석가 탄신일만 돼 있네요. 자 어찌 됐든 부처님 오신 날 우리 JBC 가방송을 사랑하시는 해외 동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댓글에 욕설을 자주 다는 좌파 새끼들, 하여간 어찌됐든 부처님의 자비가 소복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뭐 송가 이런 거 왜 이렇게 하지? 송가 손상됩니다. 이분이 송가고 제가 정가입니다. 기억 잘하세요. 오늘 확실히 옷을 바꿔 오늘 입고 어떤 이제 왜냐면 제가 혼자 방송하면요 송가 모든 게 송가야. 네. 송가 개새끼야. 내가 뭐 하면 정가인데. 뭐 이제 정가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송가고 여기 정가니까 시청자 여러분. 뭐 우리가 댓글 달면서 이제 이게 뭐 이래 그 폰으로 이래 문자를 넣고 이러면 이게 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맞춤법 이런 건 우리 신경 안 쓰지만 사람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잘 알아봐야 하면 이번 5월 9일 날 지금 대선이 지금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투표할 때 홍길동을 찍을 것인지 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인간을 찍을 것인지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찍을 것인지 또 뭐 갑철이를 찍을 것인지 뭐 안철수를 찍을 것인지 MB 아바트를 찍을 것인지 그거 우리가 얼굴 단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구독자에 관계없이 JBC 까방송을 보고 네. 분석과 해석할 능력이 안 되면 보지 마라 그냥. 내가 보기에는요 한 5분 듣다가 자기 네. 싫어하는 이름 나오면 그냥 댓글 네. 다는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도 신여러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 방송 이야기합니다. 네. 제발 1부터 10까지 좀 듣고 아니 1부터 10까지 안 듣더라도 1부터 5까지만 들어가지고도 판단을 내가 한다 그러면 하는데 아까 송가생 말대로 홍준표 홍자만 놓으면 야 이 개새끼야 너가 홍준표 지지하지 이렇게 놓고 뭐 이야기하다 조원진 놓으면 또 야 이 새끼들아 너가 또 조원진 지지하지 뭐 이 따위니까요 이게 마치 이제 우리 까방송 자체가 보수들 지금 현재 이제 홍준표 지지와 조원진 지지를 놓고 마구 이전 투구를 벌이는 그 댓글의 현장입니다. 이 생생한 댓글의 현장들. 우리는 댓글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욕되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요 IP 추적하면 다 나와요. 예. 근데 굳이 그 필요는 없고. 그 좌파 새끼들 다 이제 그 좌파 새끼들. 좌파 새끼 우파 사람들은 그걸 안 하지.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중에도 우파가 네. 있다 그러면 우리를 공격할 시간 있으면 두 후보 단일화를 공격하고 그 지금 헷가닥 가가지고 개지할 때는 야권 후보들 많잖아. 예. 그런데 공격하지 이 병신들이요. 거기는 공격 못하는 주제 우리 공격하니까 상대만 골라. 그 상대만 골라야 지라고. 상대만 골라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가 공격당하니까 상대가 지금 자비를 못 풀겠어 오늘. 그렇지 안 되지. 예. 비자도 없다 이 새끼야. 지금. 상대의 자비는 이제는 너무 상대만 고르지 마세라고. 상대를 제대로 골라가지고 해야 되는 그 제대로 된 상대가 누구냐. 바로 좌파들이거든. 종북 좌파들 특히. 그 이제 거의 좌파로 보고요. 네. 우파는 그러지도 안 한다고. 우파 연지도 안 하죠. 네. 우파에다 어르신들이 사실 뭐 우파 쪽에서는 그래도 배운 분들이 많고 등막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못 배우고 무식한 놈들이 욕하는 방송 그렇지. 이런 방송에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이런 댓글을 안 달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댓글 다는 건 좋은데요. 우리 방송 뭐 우리도 그렇지만 어느 순환 좀 해야 되겠지만 댓글 순환을 좀 해라 이 개새끼야. 제발 좀 댓글 달 때 그 저기 아랫도리 이야기라든지 그건 넣지 말라고 이 새끼야. 우리는 해도 괜찮나? 우리는 해도 우리는 어차피 우리 까방송은 주디 이거 시공장에서 한번 두 번 담가져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이 방송에서 수도 없이 이렇다 저렇다 방위 선거와 관련해서 온갖 해법 제시 대안 뭐 이러고 우리가 왜 이래야 된 걸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방송 다른 거 쳐보다가 니 어쩌다 한번 딱 보면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선거 2등 없댔잖아. 아무리 계절 떼고 태극기 5천만이 들어도 2등 하면 끝이야. 두 번째 안 될 놈 찍어서 되는 거 봤어? 세 번째 단일화 안 되면 헛방이야. 어차피 지는 선거야. 누구 지지고 개지랄 해봐야 다 헛지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을 때 댓글 달 한 놈도 안 들어도 돼. 댓글 달 시간에 두 후보를 공격해서 단일화 하라고 족치라고. 그랬으면 이미 며칠 전에 단일화 했을 거 아니야. 서로 갈라져서 아군끼리 싸우고 지랄 발광을 뜨니까 단일화가 되냐고. 이씨. 단일화 안 되지. 단일화 하지 말아야 돼. 예. 그러니까 보수가 깨져야 정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금 제가 이제 폰을 보고 있어요. 폰을 보고 있는데 또 라이브 차 뭐지? 때 또 영화다 똑같다. 뭐 지금 현재 우리 한번 보세요. 임마 뭐 이게 야 별 얘기 또 다 올라옵니다 이게. 잘 올라오네. 뭐 조원진 이제 그만해라. 졸업하면 승리한다. 뭐 또 갑자기 나왔네. 뭐 송가생 오늘 뭐 자비 베푸니까 존경한다는 얘기가 나오네. 막 송가생 존경한다. 뭐 그다음에 뭐 졸업하자 조원진 이게 뭐 조원진 방송 건데 조원진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가는 오늘 뭐 까방송 탈퇴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까방송 이 정체가 돼 있어요. 38선에 38선에 정체가 돼 있는데 오늘 조원진이 뭐 이제 포기를 한 말 했다가는 이 완전히 또 뭐 아니 낙이 떨어지기 우리가 이제 자겠네. 얘기해 주면 돼. 배신자 홍준표, 이야, 뭐 송가 존경한다, 뭐 송가 짱이다. 정가 한 명, 정가 이야기는 하나도 안 오네. 얘기를 정가 얘기도 좀 해라. 정가 뭐 시부리 본들. 정이야 정, 전이 아니고. 정이요 전, 전이 아니고 제발 정이요 정. 지금요
선거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요. 따지면 투표날까지. 요 있네요. 예. 김말하는 사람 니네 방송 끝이다. 탈퇴한다. 그래 탈퇴라. 탈퇴하는 거 뭐 탈퇴하고 방송 보기 싫으면 탈퇴라고. 아니, 우리는 어떤 방송이요 목적 돈을 벌려는 사업적 목적이 아니니까 탈퇴도 된다고. 아니 요런 놈이 꼭 탈퇴한다 해놓고 또 들어와요. 봐. 탈퇴라. 김모 씨. 그러니까 뭐 라이브 차트 다 보고 있다고. 탈퇴라고. 지금 당장 나가 빨리 당장. 당장 나가라고. 우리는 다 나가도 상관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 빠방송 이거 뭐 우리 돈 벌려는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게 뭐 비싼 밥 먹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무보수로 또 자비까지 쓰면서까지 방송하고 앉아 있는데 다 탈퇴 뭐 다 탈퇴 상관없습니다. 구독자 10명이면 돼. 예, 10명도 뭐 괜찮아요. 3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예. 무슨 뭐눈 하나 깜짝하는지 않아. 저가 다른 데 가서 놀아라고 이 양반들아. 보기 싫으면 우리가 뭐 돈 내고 보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간단하다고 구독 지수 늘리면 된다고. 이런 그럼요. 것들이 지금까지 태극을 들고 진할 방을 떨었고 또다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분탕질하고 네. 서로 니대편 갈라서 싸움을 하는 이 당파 싸움 하는 이 족속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럼요. 이러니 결국은 보수 단일화가 안 되는 거고 그 단일화에 너희들은 아주 적이야 적. 흔히 말로 너희들이 주댕이를 닫고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네가 밀고 있는 후보를 보고 왜 단일화가 안 되는지 답을 내놓으라 해보라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너희들을 우리가 밀어서 당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해답을 내놔봐라라고. 내놓겠다. 우리가 지금 시부리는 게요. 좌파들한테 시부리는 것 같아요. 이 좌파들 너희들 물러나라 이 새끼들아. 여기 보지 말고 우파들 그렇지. 이런 댓글 안다니까요. 그렇죠. 뭐 댓글 다는 것 자체도 고마운데 뭐 좌파들 이런 댓글 달아가지고 많이 좀 알려다오. 예? 이 자식들이요. 구독 취재해야 된다.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그 야당의 그 뭐 아주 인간치 않는 것들 막 들이깔 때 그때는 주디다 가만히 있어요 또. 아, 그 다 종북 좌파들이니까. 그렇지. 종북 좌파들이니까요. 종북 좌파들은 자비고 뭐 베풀 거 없어요. 주도관을 찢어버려 가지고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뭐야 댓글 할 때 될 수 있으면 실명 써라. 그리고 그 앞에다 좌파 우파 꼭 붙여라. 좌우 붙여야지. 그래. 그럼. 그래야 좌니까 이럴 수 있다 이해를 하지. 예. 이 새끼들 말이야. 그리고 임마 아들아 당당하면 임마 지금 여기 좀 나타나라고. 여기 나타나가지고 앞에서 한 붙여 이 새끼야. 뭐 숨어가지고 씨발 댓글 내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 어디요? 무서워. 우리 여기 있잖아. 상줄건도 있고 총도 있고 다 있잖아 지금요. 그렇지. 가스총도 있고 한방 쏴빌라 그냥. 우리 또 행자부 후배 부르면 다 예. 작살난다. 장살나지. 예. 거기 뭐 그 학기도만 17다야. 자 우리 송가생 지금 이제 오늘 우리 홍준표 네. 후보가 오늘 낭만적인 하나의 페북에 글을 올린 거 아십니까? 그 페북 그 물론 이제 내용이 뭐 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낭만적 글까 그래, 약간 결과 본인의 어떤 낭만적인 그렇죠. 것 같아요. 낙관에 빠진 그렇죠. 하나의 어떤 그 내용이 네. 보니까 이제 우리 구글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구글 우리 이제 보수 우파 태극기 든 시민들은 너무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 맞아요. 이게 어떤 그 우라병 터지요 그만 보면 너무나 편파적이고 포털 사이트가 이래 돼가지고 지금 사실 이제 태극기 우파 시민들은 이제 네이버나 다음을 잘 안 보더라고요. 잘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제 구글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구글에 들어와가지고 검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태극기 우파 세력들은 당연히 이제 뭐 조원진, 홍준표, 뭐 손상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홍준표 후보가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본인이 이제 글을 올린 게 뭐냐면요. 본인이 이제 그 구글에서는 뭐 하냐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놓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본인 자신이 이제 28%, 그 다음에 이제 문희 26%, 안철수, 갑철수가 이제 13% 나왔다 이래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그에 대한 자평을 하던데 이 자체가 이제 하나 전제를 깔았어요. 이게 미국의 대선이 모두 이제 클린턴 당선 예측했을 때 이 구글 데이터는 트럼프를 예. 이제 예측했다. 당선 예측을 될 것이다 예측했는데 예. 아마 홍준표 후보도 지금 구글 이 빅데이터에 굉장히 어떤 신뢰를 하는 느낌이 이제 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요. 이 빅데이터라는 부분들은 검색의 상대 이름을 많이 쳐버리면 그렇죠. 거기에 결국은 빅데이터로 이리 점점 데이터로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많은 순으로 해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퍼센트로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게 구글 빅데이터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들,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결국은 이제 1위를 달리다는 것은 기존의 우리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엉터리라는 부분들을 반증시켜주는 그렇죠. 그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자체의 어떤 장밋빛 데이터를 갖고 낙관했을 경우에는요, 결국은 잘못된 하나의 또판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경계를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란 게 방금 우리 정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예. 그 본인의 이름이나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찾게 되면 우리가 사실 뭐 실시간 일이 막 이래 되면 예. 좋은 뜻에서 실시간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의도에서 실시간 일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 안에는 다 모든 걸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4일 날 얘기하신 이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안바른 정당 예. 거기서 넘어오는 인간들이 그 악재가 겹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호재로 분석하지 않았나. 뭐 거짓말 아니고요. 우리 이제 까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한테 댓글 달지 마시고 지금 구글에 들어가지고 손상대 한번 쳐보세요. 손상대 쳐버리면요, 손상대 이제 한번 놀랄 거예요. 홍준표 후보 측에서 이거 손상대가 빅데이터에 이게 뭐 대선 후보인가 1위로 나왔네. 우리 보통 평균에 우리 까방송 보시는 분들이 10만 명 되니까요. 10만 명 중에서 뭐 저기 약 한 10,000명 정도 뭐 손상대 이름을 치면요, 금방 빅데이터에서는 손상대가 1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네이버나 예. 뭐 다음이나 구글이나 비슷한 현상인데 실시간 1위를 약 예를 들어 뭐 한두 시간만 계속하면 예. 한 1%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죠. 왜냐하면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봤다가 좋은 쪽 빅데이터 같으면 올라간다고요. 악재 같으면 까먹겠죠, 반대로. 그렇죠. 이제 이런 양쪽의 칼날이 다 있는데 자기 좋은 쪽으로만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가당착을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될 단계가 됐어요. 예. 지금. 왜냐하면 더더욱이나 오늘부터인가 이제 그 뭐나 여론조사 결과 오늘부터 안 되죠. 공표가 안 되죠. 그렇다면 안으로 잘못 도는 정보 때문에 결국은 반대로 네. 얻어 터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다면 진짜 확실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뭐 여론조사 안 봐도 됩니다. 이 여론조사는요, 어떤 돼. 뭐 누가 어떻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신뢰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오는데요. 뭐 사실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뭐 우리가 뭐 지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봤을 때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왔습니까? 출구조사, 방송 출구조사마저도 안 맞아요. 이거는 네. 안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여론조사는 하나의 참고 사항이고 또 여론조사 믿다가는요 진짜 발등 찍힐 수가 있으니까 이 자체는 뻔하잖아요. 몇 번 찍겠습니까? 뭐 1번 문재인, 2번 손상대, 3번 뭐 안갑수, 4번 갑갑수, 5번 MB 아바파 이러면 누구를 보겠습니까? 그렇지. 아이고 2번 손상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제시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왜 손상대를 지지합니까? 이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MB 아파트를 지지합니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여론을 유도하기 때문에 답변을 유도하기 때문에요. 그 자체는 이미 무의미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그게 더더욱이나 무의미한 거는 이제 표본 추출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소리가 딱 늙으면 네. 끊어버린 거야. 그렇죠. 또 어디서 오셨을까요? 그럼 그럼 또 받아야지.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한두 개 정도는 매번 벌금을 얻어 터지고 이번에도 또 얻어 터졌잖아요. 그럼요. 리모로 나가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엉터리를 조장해서 사전에 세뇌 교육을 시키는 여론 플레이가 이번 선거까지도 행행했어요.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가 뭐 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법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은 아예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번 선거가 보수파와 그다음에 좌파의 기준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여론조사기관 전화 옵니다. 여보세요, 뭐 여보세요, 이러면 이제 혹시 저희가 여론조사 모 기관입니다. 어르신 이라거든요. 아 그래요, 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을 야이 씨발 전화 끊어 이렇게 끊어버린다고. 그럼 또 이제 또 이제 또 이제 뭐 또 특징했는데 여보세요. 여보 익사이란 게 예. 뭐 때문에 전화했던가? 예. 이번 뭐 대선에서 뭐 안철수 홍준표 후보를 찍을 겁니까? 그거 안 말하면 또 그럴 거예요. 뭐 때문에 묻는단가? 그거야 문이지라. 다가 문 밖에 밀 거 없지 않게 뭐 땀시 자꾸 물어보러 끊어보러 뭐 요렇게 나오겠지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충청도 전화할 때 왜 그리요? 제일한테 왜 물어요? 아직 못 정했시오. 예. JBC 까방송이 1위고
2이고 3이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우리도 못 정해시오. 예. 전화 또 주시오. 또 강원도 전화 때문에 여보세요. 혹시 그 강원도 춘천이지래요? 강릉이들래요? 강의도 강원도래요. 이 강릉이들래요. 이 우통하나 내가 아직도 이 사람 못 골랐는데 이 어찌 뭐 줬어? 김진태 후보가 찍는 사람 찍으랬더래요. 그래서 김진태 후보를 우리가 말하는 사람 찍으려고 그러는데요. 뭐 이래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여론조사가 이게 뭘 받은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나? 그러니까 이번 선거 자체를 사실 이제 그 보수 우파 세력들은 전부 다 이 선거 자체를 다 보이콧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자체는 갑자기 지금 갑자기 지금 시작됐던 전혀 이 돌연변이 선거이기 때문에 전쟁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여론조사 안 합니다. 응한다는 것 자체가 탄핵 정국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투표하러 가고 대선하는 것도 꼬라지가 지금 열불 터지는데 그 여론조사 누가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만약에 그 여론조사 응하는 사람들도 보면 아마 손상대와 정을 구분 못하는 정가와 성과를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가 수없는 선거를 지내오면서 딱 이번 선거처럼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선거가 없고 이번 선거처럼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될 이런 선거인데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좌파들은 이미 똘똘 뭉쳐져 있어요. 캐비넷에 갇혀져 있다고. 그런데 우파들은 아직도 그 감성에 빠져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 공격 또 나를 공격하네. 상대를 공격하고. 이래서 이름이 잘못됐구나. 예. 이런 형태대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파의 지도자는 물론이고 양쪽 그 당에서 그 당을 이끌고 가는 지도부 그리고 거기에 후보들 전부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렇죠. 똑같은 인간이죠. 그런데 우리 송가생은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금 그제 뭐 바른정당 그 뭐 탈당파들하고 이제 막 벼락에 콩밥 먹듯이 저녁에 급히 만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복당에 대해서 이제 왔다 이야기하고 결국 이제 그들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에 이제 뭐 컴백하겠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선언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게 호재로 작용할까요? 악재로 작용할까요? 지금 현재 나타난 건 악재입니다. 악재죠. 왜냐하면 뭐 저희들도 방송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는 탄핵 11적도 들어있고 그 김성태, 건성동, 장재원, 황영철이는 우리가 너무 세게 가니까 놀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냥 도망가 토끼버렸어. 더 갔다가는 맞아 죽겠다. 요 강원도 스타일로 딱 이제 다시 이제 컴백을 할 정도로. 그래 배신해서 갔다가 배신해서 나왔다가 다시 배신당으로 가는 이 근래 보기 드문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소타기 이제 이 철새에서 시소타기 의원으로 이제 가버렸어요. 이 친구가 보니까 정치도 이제 뭐 정치 쪽으로 전공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뭐 공부 잘했던 친구인데 너무 똑똑해서 다닌가 왔다리 갔다리 우리가 이따리 갔다리는 이해되지 왔다리 갔다리 이거는 아니 이제 결정력이 이제 이 결정도 너무 빠르면 문제야 또 이게. 근데 이 선수는 뭐가 문제냐면 고민은 전혀 안 하면서 엄청난 고민을 해서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갈 때도 고민, 들어올 때도 고민. 다시 또 컴백하는 또 고민. 이거 뭐 고민은 그럼 뭐 할 때마다 고민이 달라지나?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뭐 대단한 뭐 국민 좌파 척결. 세상은 당신들이 말아쳐먹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래 뭐야 이 댓글에 정가 송가 욕먹는데 정가는 좀 빼줘야 된다. 내가 한 15개 한 개씩이니까. 15대 1이죠. 가끔 가다 정가도 좀 욕 좀 해라. 정가는 뭐 저기 뭐 무보수니까. 무보수니까 그렇죠. 이런 자들은요 우리가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저기 불교계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이제 제가 옛날에 들었던 내용이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스님들께서 계율이 질서가 강하지 않습니까? 스님 세계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목탁으로 말 안 들면 이제 스님 대갈바위를 그냥 때려버린대요. 이제 이 정신이 이제 막 이러면 또 이 뭐 짝대기 있지 않습니까? 죽비로 때리고 이러는데 아마 이쪽 애들은 이 목탁뿐 아니라 이 죽비로 대갈바위를 몇 번 맞아야 이제 자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얘들 친구가 지금 십자파를 맞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홍 후보 측에서도 요 4인방 때문에 십자파를 맞고 있는 상황. 비난 폭주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또 반대로 이들에게도 너희들은 양심도 없냐? 얼굴에 철판 깔았냐? 어디 거기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느냐? 이게 양쪽 다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의 결단력이라면 안 받아들일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지금 현재 또 특히 뭐냐면 지금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유승민 후보의 어떤 지금 현재 지지율이 갤럽조사 그리고 이제 또 뭐 여러 이제 어떤 리얼미터라든지 기타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이 지금 굉장히 환상이 봤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한 뭐 여론조사에서는 6% 또 한 뭐 여론조사에서는 뭐 4.9%가 나왔습니다. 어제자 기준인데 오늘 이제 발표한 건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유승민 후보 자체의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고 뭐 TV 토론 결과가 뭐 잘했다고 뭐 있지만 지금 바른정당에서 자원봉사하겠다든지 유승민을 지지하겠다는 전화가 지금 폭주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바른정당에 있는 역적들이 나가니까 오히려 유승민을 지지하겠다는 자들이 더 많이 지금 바른정당으로 몰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바른정당 애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나갔던 애들은 낙동강 오래 할 땐 신세요 지금 이기도 뭐 지금 못 갈 수 있는 그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기 때문에 몇 명이 또다시 들어간다고 왜냐하면 홍 후보 쪽에서 안 받아주고 잘려버리면 오리알로 사느니 그냥 달걀로 살자 이래가 다시 안 바른정당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승민 지지도로 또다시 일이 하향 곡선을 긋게 돼 있는.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걔들이 유승민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아까 뭐 유승민 지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소위 말하자면 바로미터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요. 유승민 자체의 지금 현재 바른정당을 지지하고 유승민을 도와주겠다라는 자연 발생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어쩌면 유승민이가 이게 표를 받아오는 것은 좌파들한테 표를 안 찍을 거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보수 애들이 이제 삐딱한 보수 애들이 찍어줄 것인데 그런 보수층들이 유승민이 가버리면 결국 홍준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준표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유승민은 그 반사 이익으로 올라갈 수 없는 구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자유한국당에서 밝힌 내용들이 이들의 복당을 뭐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그 무소속 신분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야 그래도 그 뭐 인간들 좀 그 어느 정도는 용서가 되겠구나. 뭐 이러면 아까 말씀대로 반성문 쓰고 석고대죄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는 또 이 각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황영철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역적 3인방들 이제 김성태, 그다음에 이제 건선동이 그다음에 장재원이 이 이제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3명은 이제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선수 치기 전에 홍준표 후보가 너 나가 시켜. 그렇지. 홍 스타일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선거 기간 내내 그냥 있으면 최대의 악재자 자칫하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요. 이들의 배신을 또다시 눈으로 보게 되면 국민들이 뭘 하겠습니까? 배신자지 한번 배신하면 계속 배신한다는데 그걸 왜 받아들이 이래가지고 표가 7% 깎아 먹어요. 그럼요. 이거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어제 뭘 했습니까? 적어도 이 11명에 이 사람들 표 다 해봐야 36% 36표, 24표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어제 몇 표까지 얘기해 줬잖아요. 그 표를 과연 얻기 위해서 수십만 표를 버려야 될런지 아니면 그냥 가감하게 지금 우리 정 교수님 말씀대로 나가라. 좋은 말 할 때 나가 시켜. 오지마. 뭐 죽비로만 대갈통 바사볼까. 예를 들어 이런 형태대로 선방을 놓는다 그러면 지지율 14%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요, 홍 후보. 그래서 이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요 또 있습니다. 저기 이제 나머지 이제 3인방 그렇다지만 그 또 남아에 같이 있는 애들 그것도 눈치 보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이리 와. 반성문 적어. 전향서부터 먼저 써야 돼요. 전향서 적고 반성문 적고 우리 흔한 말로 뭐 자꾸 반성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것도 못한다 이러면 우리가 그 종북인데 뭐 개새끼 못하듯이 똑같은 얘기라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는 건 아직도 그 안에 배신의 덩어리가 남아있던 얘기예요. 그럼요. 배신은 깨끗하게 비우고 물에 씻어서 진짜 그 빨개더니 보수로 전향할 때 전향서 꼭 쓰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올가미가 안 되면 그들은 또 배신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자들이 지금 현재 이제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고 그래서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 역시 잘못됐다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 자들은 대통령 탄핵을 찬성을 했고 구속에 대해서 상수들과 환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들어오거든. 그러면 이 자체가 이념의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아닌 이것은 세상의 상식적이고 어떤 그 우리 헌법 자체를
저기 유린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법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전향서와 반성 문구가 이게 없다 그런다 그러면 이들을 굳이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들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겨둔 것 자체만으로도 진일보 행거라 보는데, 그게 나가가지고 홍 후보가 이제 이 3인방 돌아가! 그게 바로 이제 예. 우리 흔히 말하는 홍준표 씨 빠꾸 아니에요. 바꾸죠. 마돈하잖아. 예. 바꾸시키면 지지율 올라갈 거단 말입니다. 올라가지 지금. 올라가죠. 지금 막 올라가는 소리 나는데. 장재원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비겁하냐면요, 댓글이 달리니까 또 모든 SNS를 또 다 파기시켜버리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예. 자기가 변명 비슷하게 해요 또. 그죠. 무슨 뭐 국회 결단한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디다고 있는 게 좋을 텐데 자꾸 뭐 시오래 끼면 이런 자들을 예. 우리가 얼마나 정오했기 때문에 지금 택이던 사람들이 그들이 왔다고 또 새누리당에서 이 찬스다 이러고 예. 홍 후보 측을 막 씹어대요. 예. 누구 말따나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 나무린다고 똑같아요. 그리고 홍 후보도 그 조원진 후보 한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진짜 되고 싶다 그러면 한 이틀 만나서 단판을 지우라고. 그리고 조원진 후보도 내가 진짜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나와서 이 태극기 국민들을 대변하겠다 그러면 뉴스에 다니지 말고 홍 후보인데 가가지고 맨날 며칠 뭐 아작을 내든지 했으라도 그 당의 후보를 내려앉히고 당시 그 뭐 전체 후보가 되든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명 국회의원이 뭐 90몇 명 있는 후보를 보고 네 당 내놔라면 그거 내놓겠나고, 그 더욱이나 그 홍 후보 성격에. 그리고 홍 후보 성격에 그 한 명인데 그것도 제대로 그 뭐 안으로 자기 손 안으로 잡지 못한다 이러면 내가 나갈 걸 그때 참 안 나길 잘했어. 나게 잘했어요. 예. 그렇게 나갔다가 또 맞아 죽었지 지금. 네. 그 괜히 가가지고 뭐 돌격했다가는 이제는 검찰로 잡혀가. 그렇지. 예, 골치 아파요, 안 골치 돼. 아파 안 돼요. 예. 자, 우리 JBC 까방송은 홍준표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세상 민심을 제대로 보고 있고 태극기든 애국 국민들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잃는다면 역적 3인방은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고 홍준표식 빠꾸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예. 우리 지금 현재 잠깐만 이 대선 상황이요, 송가스님. 지금 우리 현재만 딱 두고 본다 그러면 자유민주 우파 보수, 예, 이 뭐 좀 기나, 자유민주 우파 보수 예, 정치의 총 붕괴가 됐어요 이게요. 애국 국민들은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예. 절대적 불리한 조건임에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투표 임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니당 내당 니 후보 내 후보 막 씹어대고 있어요. 그 분리에 더 분리가 됐어 지금. 예.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대통령 선거 자체를 예. 뭐 JBC 까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새로 이제 우리 까방송을 들어오신 분들은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체제 편익을 시도하려는 좌파들의 기도라 봅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그 좌파들의 기도는 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부정하고 예. 그 우리의 어떤 그 대한민국 건국 1948년도 건국 이념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려는 그렇죠. 그 의도가 다분히 지금 숨어 있는 그 대선입니다. 그걸 다 보고 있겠죠. 예. 이 단순한 정권 교체 차원이 예. 아니라고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정관생 말씀은 단순한 그 우리 대한민국 69년 역사를 예. 한순간에 싹 바꿔서 전부 좌파화 시키겠다는 이런 대단한 그 업무를 갖고 지금 예. 시작된 이 대선이란 말이에요. 혁명적 상황으로 추정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좌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파가 안에서 당파 싸움이나 하고 앉아서 있어도 되겠냐고 이게. 그럼요. 이 자체를 어떤 종속적인 개념들, 소위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 자체를 종속적 개념으로 보면서 예. 결국은 민족, 민주, 민중이라는 이 하나의 새 키워드를 가지고 이들이 판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판 자체는 뭐냐면 이거 보면 보십시오. 이해찬 선대본부장이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부터 또 우리 또 뭐 색깔론에 관련돼 가지고 야 이놈아라고 얘기했던 뭐 또 문무라든지 또 백낙청의 인면헌법 그 자체가 대한민국 방공 시장 경제 질서를 다 없애겠다는 하나의 의도가 다분히 뿌려져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 이론으로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다 있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 이론 예. 자체가 이게 소위 말하자면 주고받아요, 세 사람이. 한번 팅하면 여기서 통하고 핑퐁. 그러니까 어떤 핑퐁의 삼박자가 딱 그 트라이앵글로 딱 기준이 딱 맞아 떨어지는. 지금 보십시오. 박지원은 손톱을 예. 딱 숨기고 있지만 문 후보가 보수는 불태워 없애겠다. 예. 그 이후에 나온 게 뭡니까? 이해찬이 보수는 괴멸시키겠다.
요 중간에 백낙치가 이민헌법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빨개 공산당 얘기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완전히 깡그리 뭉개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순간 정신까지도 뭉개겠다는 이런 이들의 그렇죠. 속셈이 보이는데 또 아직도 촛불, 정신을 못 차린다면 촛불 자체의 어떤 혁명론들 운운하고 그렇죠. 헌법을 전문을 개정해가지고 촛불 혁명을 헌법 전문에 낼 것이고 노벨 또 선거고. 헌법 자체를 가지고 포웰 평화상에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뭐 그런 전체적인 봤을 때 어제 또 이제 한 특정 후보 같은 경우는 심상정이죠. 그렇죠. 자기가 어떤 촛불의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기가 꼭 당선돼야 된다라고 마지막 이제 어떤 대통령 시의 토론에 와가지고 출마의 변을 밝히던데 결국에 이제 어떤 이들 자체가 보면 좌파들 어떤 출마자들 보면요 전부 다 이런 식의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그 자체가 결국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 체제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작살내겠다라는 그런 한미 동맹 강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 자체를 이제 다 없애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다분히 끊어져 있는 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관 선생이 말한 거기에 좀 부연설명 이게 뭐 까놓고 얘기하면 아직 사실이 아닙니까? 1948년 대한민국 건국가 또 6.25 남친격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산업화 80년 이후에 이루게 온 대한민국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체제 이런 이상 이런 파괴 이런 걸 일삼겠다고 드러내놓고 지랄 방황을 하는데도 가방숙이 보수 단일화를 빨리 하는 이유가 뭐였냐고. 이런 게 눈가에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태극기만 흔들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가지고 감성적 판단으로 지금 판을 깨자고 달라들면 자바 빨갱이들이 춤출 일이 아니냐고. 춤출 일이. 우리가 현재 지금 엄연히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아래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아직도 망상에 많아요. 사로잡혀 있어요. 네. 망상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태극기든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을 거라고요. 박 대통령 구속 예. 뭐 탄핵까지도 아직까지 박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계시는 줄로 착각과 망상에 빠진 분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정가 선생이 이제 썼던 책 중에 프레임 비슷한데 이게 이제 프레임보다 더한 게 뭡니까? 그런 현실 속에 빠져서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럼요. 이게 뭐냐면요. 네. 우리가 Love Me, Tell Me 부르는 사람 아시죠? 미국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그다음 이제 배신자요. 배신자요. 배우. 삼각지 로타리에. 이따 이제 배우가 이제 1971년도 작곡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1977년도 이제 뭐 실생 갔는데 아직도 이 자들이 노래가 나오니까 이분들의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거든요. 또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현재 우리 곁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없고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정신만 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박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우리는 스스로 부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부정하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하고 싶은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현실을 인정하자는 말이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감성적 부정만 해대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럼요. 우리 감성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자는 목표도 달성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냐면 이런 심정은 태극기든 누구나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이런 걸 부정하고 싶어하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을 보면서 이걸 왜 인정해야 되냐? 우리가 이성적 판단으로 감성적 판단으로 한번 분리해서 잘 보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구속해서 끄집어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탄핵을 심판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가능한 이게 아니고 보수의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가 이거부터 먼저 파악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거 파악이 안 되지. 눈에 안 들어오지. 안 왜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현재 자기 곁에 살아있기 때문에 저기 뭐 CD 꽂고 그 자기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아침에 CD를 틱 터니까 렛미템미가 노래가 나오니까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건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구속과 탄핵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인정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약 6평밖에 안 되는 서울구치소 깜빵에 있습니다. 깜빵에서 지금 아픔을 겪고 있어요. 지금 아프답니다. 많이 편찮으시답니다. 얼굴이 많이 수축되어 있고 물론 단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얼마나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태극기 집회에서 그렇고 지금까지 맺혀왔던 네. 탄핵 무효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대선 보이콧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대선 보이콧을 한다고 대선이 보이콧이 되냐고 네. 지금까지 봤을 때 좌파들이 자기 멋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주장하는 선동가들이 팔을 치고 있는 이 판국에 예. 아직도 현실을 모르고 그 현실을 이해하려면 선동과 거짓을 누르기 위해서는 지금쯤 이 상황에서는 감성적 판단으로 어려운 거요. 네. 진짜 차분하게 대가리 쳐맞추고 앉아가지고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는 단일화돼도 문제야 사실은. 그럼요. 그래서 대통령 구속되었지만 우리는 그 구속 자체에 대한 엄청난 계략과 모순이 있었음을 이제는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죠. 대통령 선거 이후 또 탄핵 찬성을 깼던 그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 거짓을 우리는 마구마구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그리고 이들의 의도성들 기획성을 밝혀야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가 임하는 동시에 또 우파 쪽에서 대통령이 되어야 될 이유와 이것은 또 우리의 어떤 그 보수 우파 세력들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중에 5월 9일 만약에 선거만 이게 예.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된다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 그렇죠. 있어요. 아니다고.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과 고통이 100% 따릅니다. 보수 정권이 됐든 좌파 정권이 됐든. 그렇다면 태극기는 사람들의 그 결속력이란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감성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성적 판단으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좌파를 공격하고 깰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해야 돼. 냉정해야 돼. 흥분하면 사실 우리가 주먹을 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막 시부리가 선동하면 주먹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선판에서 이 흥분을 같이 해버리면요 다 공멸입니다. 쫄짝 망한다 흔히 망하죠. 말하죠. 예. 우리 마음가짐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새롭게 정립을 해보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인간들이 현 시점에서 언론이 전부 다 좌파가 되고 사법부가 좌파가 되고 예를 들어 뭐 헌재가 좌파가 되고 다 좋다 이거야. 예. 정치까지 다 좌파가 됐다고 하더라도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지금같이 이런 현실이 계속 벌어질 것이고 그래도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어딘가 뭔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밀고 있는 그 보수 후보들에게 단일화 하라고 오늘부터 족쳐야 된다고 이 양반들아. 그래서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패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보수끼리 싸우며 찢어질 것인가. 네. 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만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 정가생 송가생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 현실이.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최선이 아니 결국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구도로 가고 또 그것이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네. 그걸 던져야 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승리를 위해 잠시 막혀야 됩니다. 될 사람한테요. 네.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인내를 갖고 견뎌야 되고 이것은 전략적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실과 왜곡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대통령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투표권, 우리의 선택을 이런 더러운 구도가 형성돼 있었지만 그래도 던져야 된다는 거. 던질 수밖에 없는 거. 이걸 이제 잘 인정하고 예. 이런 예리한 판단력으로 어딘가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런 지금 기로에 와 있잖아요. 이미 이 기로 넘었었어요. 까방도 결국 그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그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오늘 사실은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그래도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으려고 먼저 너희들이 단일하라 말만 했어요. 그런데 안 되겠다. 이제 날짜를 정해서 시간까지 접목을 해서 그때까지 만약에 단일화를 안 하겠다면 우리 제비지 까방송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정가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우리의
본심이 아니고 뭐 진짜 이성적 판단을 그대로 우리도 공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요. 결국은 우리도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판단을 해야 된다는 사항들,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승리를 위해 승리죠. 결국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JBC가 방송도 역시 그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역사의 진보와 진실의 승리는 예.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죠. 그거 한 번에 읽었던 뭐 예. 아무나 진실만 찾고 있으면 되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진실하다 결국은 좌파들의 농락에 속아서 결국은 구치소까지 갔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자존심까지도 내려둬야 되고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대가도 우리는 다 감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JBC가 방송은 이제 곧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예. 지금까지 그 수많은 댓글에 요게 개인적 뭐 요게 개인적 카톡에 전화에 오만 욕을 얻어먹고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단일화를 계속 요구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냥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 이를 악물고도 참고 참는데 이제 그 마지노선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짓 선동은 알아서 사라지지 않겠느냐. 택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좌파들의 행위 보라고 이게 사라지겠냐고요. 이 자들은 더 악랄하고 지금보다도 몇 배 천 배 더한 보수를 불태우고 개멸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싸그리 다 죽이는 이런 꼬라지도 올 수 있어요. 끈질기게 진실을 괴롭힐 거라고 여기에 우리 태극기를 든 보수 우파들이 하나로 뭉쳐서 거기에 진실로 대적하지 못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 얘기조차도 하지 말아요. 자, 우리가 이제 보수는 정령 단일하지 못할 것인가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탄핵의 파면을 놓고 니 탓 내 탓 또 보수 우파들끼리 니 탓 내 탓 새끼야 뭐 온갖 욕짓거리 다 비방을 했습니다. 이 역시 이제 접어야 됩니다. 자, 이 땅의 보수는 소위 망해도 된다. 보수는 분열로 망했다. 이제까지 그 전례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비아냥들, 다시 말하자면 보수 일각과 좌파들이 말하는 그 비아냥마저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망해도 쏴지. 망해도 삽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솔직히 초장부터 누구 지지하고 하면 그만이야. 투표권은 나한테 있는 거요. 내가 어디를 간다고 해서 수십만 표가 움직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투표권을 남에게 줄 때는 얼마나 그 가슴 아프겠냐. 그렇지만 내 양심을 내려놓고 보수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보수가 다 망해서 또다시 예전 과거의 아픔을 답습해야 된다는 이 이론적 판단이 딱 나와 있다고. 이게 안 그래요? 97년도 대선에서도 이해창 지금 현재 나왔던 그 양반이 이제 이겼는데 선거 다 이겨갔다. DJP 단일화가 되는 바람에 그렇죠. 그 JP를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권력 세력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 이 말 한마디 갚은 거예요 그냥. 이해창이 그 성격이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바른정당 유승민이 지지하고 앉아있지 이 양반이 그 뭐 이제 뭐 개치 도찐인데 어쨌든 이 사람 또 그런 마음을 이래 내려야 되는데 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저기 뭐 뺏겨버린 거지. 다 된 밥에 죄를 재뿌리는데 그러다 버린 거지. 그 또 있잖아요. 예. 그 이분은 이제 이인재하고도 뭐 붙었다가 결국은 그 한 사람 잘못 못 다득거려서 결국 또 판이 또 깨졌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뭐 우리 대선 때 노무현이하고 이제 정몽준이하고 또 정몽준 자체도 뭐 이리 잡아들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뭔가 지금 그 한 사람의 작태가 잘못하면 이러이러한 해가 돌아올 수 있다 이러면 일찌감치 붙잡아다가 두드러 패든지 아니면 폭탄주를 열자 먹이든지 뭘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이런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면 처절하게 작사를 내야지 그냥. 그러니까 오늘 이제 송가 선생님 부처님 날 오신 날 아닙니까? 네, 살살합시다. 예, 부처님 오시기 괜히 때문에 아마 저기 오늘 그 저기 조계사 쪽에서 달려올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두가 이제 갈등과 번민들 그리고 그와 관련 비방 다 내려놓고 서로에게 본인 자신에게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 자기 스스로 한번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비 방송, 자비 유화, 자비 반성. 모든 건 자비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지금 어떤 이유가 돼도 보수층이
단일화가 돼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좌파로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체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조은진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미 지금 아예 제껴놓고 이 두 후보가 갈라져서 선거를 하면 이긴다는 보장이 있으면 내한테 갖고 와. 가져와. 가져오는 사람을 밀어줄 수도 있어. 단일화에 대한 저는 해법과 제시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죠. 없어. 뭐 TV 토론 화제 해놓고 또 여기서 반대했다 그러고 또 여기서 반대했다 그러고 그 외에 뭐가 있어? 아니, 단일화에 무슨 조건이 뭐 필요하냐고. 하면 되는 거지. 하면 되지 그냥. 네. 조건 필요하나? 조금 필요 없지 단일화가. 그렇지. 우리가 이제 그 단일화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 보면 이 SNS 상에서는요 오만 개 붙어가지고 네. 뭐 이제 뭐 전혀 다른 내용들이 뭐 떠들고 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보수 지지층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런 그럼요. 말이 진짜인지 저런 말이 진짜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조차 한마디 없고 오히려 내뱉는다는 게 상대 후보를 씻고 죽이고 지랄 발광 뜨는 이런 거 외에는 없다. 네. 오늘 지랄 발광 막 나오는 많이 나오네 내가 오늘은. 저는 단일화 조건요. 예. 깜빠에 지금 현재 계시는 대통령 예. 방향 석방시키겠다. 내가 대통령 그렇죠. 되면. 그 다음에 탄핵 무효 주됐던 자들 다 조사해가 잡아드리겠다. 역사의 단죄를 맡기겠다. 하겠다. 그 단일화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왜 단일화 조건 관련해가지고 제 해법이 있다 그러면 없어. 여러분들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라고. 뭐 내가 지금 가까이 소문이 다 들리더구만요. 내가 여기 가서 뭘 해주겠다. 우리에게 뭐 자리를 달라 직책을 달라. 그딴 짓거리 하지 말아라고. 그딴 딜을 하지 말라고. 그런 딜은- 서로가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요. 네. 사랑의 하나의 그 조건으로 가야지. 내가 결혼한 조건으로 네가 뭐 내달라 뭐 우리 집에 누구 뭐 사달라 뭘 가져와라. 그 결혼은 깨집니다. 안 됩니다. 아니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이제 비교했지만 단순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건 절대절명이야. 박근혜 대통령을 뭐라겠어. 네. 결국은 탄핵, 엉터리 탄핵으로 깜빵까지 보냈는데 이런 현실을 보고도 앉아서 단일화를 못한다. 네. 이러면 조건 필요 없어요. 네. 둘이 앉아서 자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꺼낼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이 있느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지율로 가지고 누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꺼낼 적격자인지 이런 거를 물어볼 필요 없고 당신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 끝날 일 아니야. 뭐 있잖아요. 조은진 후보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뭐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고 이 자들 내가 잡아드릴 테니까 당신 날 도와줘. 내가 대통령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든지 아니면 조은진 후보께서 홍 후보 내가 일을 할 테니까요 도와주세요 하든지 뭐 해법을 제시해봐라고.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럼요.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있는가?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 그 조건에 대해서 만약에 그 좋은 진짜 우리 귀를 우리 눈을 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 그 조건 수용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요. 예. 이제는 해법과 대안이 아닙니다. 예. 대성적 결단을 내릴 네, 때가 결단 왔어요. 내려야 되겠죠. JBC 까방송이 그동안 줄기차게 단일화를 요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개개인 후보들 간의 그 능력과 자질이 결국은 리더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인 저 다른 후보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도 그 사람 하나 그 조직 하나까지도 흡수하는 능력이 없다. 그 지도자 자격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요. 차악도 싫다. 단일화도 싫다. 뭐 유권자들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우리는 모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자체의 패배가 확실히 될 수밖에 없는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어떤 자유민주 우파표들이 100%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뭉치지니까 열받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뭐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뭐 목표는 똑같아요. 그럼요. 빨리 단일화해서 그 단일 후보를 밀어서 네. 어찌든지 좌파 대통령이 안 나와야 된다. 이거는 똑같은데 이건 이미 하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단일화는 어디 가고 서로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싸움만 하고 좌파졌는데 그 목표가 뭔 필요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비시카 방송은 꼭 결단을 내릴 겁니다. 상대적으로 상대네. 네, 상대 상대가 나를 뭐냐. 싫어하면 상대죠. 상대가 가장 힘 있다 그러면요. 상대한테 힘 있는 상대한테 몰아줘야죠. 우리가 지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보수 그 지층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까지도 앉지 못하고 있는 네. 이런 양 후보들에게 우리는 경고합니다. 이들에게 그냥 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고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면 우리라도 나서서 자유민주주의 우파 유권자들이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길 왜 다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거길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 제시를 해보세요. 저희는 손상대가 아닙니다. 상대가 힘있고 힘있는 자를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밀어줄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이 자유민주 우파 이 보수들 표를 하나로 싹 모았어. 상대적으로 가장 힘 있는 우파 후보에게 밀어주는 이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잖아요. 그게 마지막 방법이죠. 자, 선거가 이제 오늘 6일 남았습니다. 6일 남았는데 이제까지 계속해서 제비치과 방송이 뭐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요. 누구들은 이 새끼들아 뭐 누구 진짜는 거 이야기 안 하는 거 이 새끼들이 뭔지 자 이게 뭐 해석 분야들인지 시부리는데 왜 우리가 그랬냐면요. 이제까지 만약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 대해 특정 후보에 지지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일화의 중재를 할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단일화, 우리 자다가 송가생도 잠꼬대로 단일화 이랬다며요. 저도 그렇죠. 단일화, 잠은 자다 보면 단일화. 그래서 단일화를 외쳤습니다. 근데 그 단일화 결국은 이제는 물 건너갔어. 물 건너갔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제 둘 중에 하나 박살 내야 되고 하나 이제 남아 있는 표 하나를 다 모아서 우리가 100%는 안 되겠지만 80%라도 밀어붙여야 된다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해주고 지금까지 대안을 제시했던 이 중에 딱 하나예요. 지금 현재 태극기만 흔드는 사람이 보수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명박을 지지했던 500만 표의 그런 애국 국민들이 있고 또 우리가 박근혜 후보를 51대 49로 좌파를 제압한 우리가 모르는 콘크리트 층에 있죠. 말하지 않는 다수의 보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무조건 나머지는 우리를 따라라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오히려 태극기 든 사람들이 차분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자 우리 진짜 고민하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 옳은 길인지. 내가 만약에 지금 조은진 후보가 만약에 15점 얼마,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뭐 20 몇 프로 얼마 만약 이래 됐다 그러면 이 갈등 가질 수 있어요. 그럼요. 단일 안 할 거라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조은진 후보를 밀어서 당선이 가능하다 그러면 50%만 있다도 민다고. 그럼요. 저는요. 뭐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 전후 이건 지금 전투상입니다. 전시상입니다. 제 전후가 전투에서 다리에 총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후퇴를 하게 됐어요. 적군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후를 업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간다 그러면 둘 다 둘 다뿐만 아니라 후퇴하는 어떤 아군들은 괴멸당합니다. 그런데 그 전후를 두고 간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후는 만약에 적군에게 잡혀가면 온갖 고문과 말할 수 없습니까? 고통을 겪을 거죠. 그러면 아군의 작전이라든지 전략 모든 걸 다 누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후는 우리가 전투사에서는요. 그런 전후는 안락사시키고 그렇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전투력이 풍부한 군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빨리 후퇴해라. 나는 여기서 죽어도 너희들은 살아서 돌아가라. 조국에 가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우노라. 이 말 한마디면 해달라고 자기 쏘고 죽어. 그렇죠. 이런 전사적 이런 뭐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후보들은 도대체가 그렇죠. 뭐가 잘났는지. 그래서 제비치과 방송은 이 전후를 데리고 가야 되는지 이 전후를 이제는 내버려 두고 가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온다 그러면 이 진짜 아픔을 참고라도 해야 됩니다. 왜?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긴 자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선거에서 이겨야만 이긴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그 자가 승리자입니다. 선거에 이득이 없다는 거는 그 당해야 될 그 피비내는 고통이 그 5년간 이 흑원의 멀쩡한 이 여권 정부 하에서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이게 아직도 남의 일인 것처럼 마침 태극기 하나 든 것처럼 그거 가지고 세상 물정 안 따라오면 다 너희들은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승리 못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다시 선거까지 져서 땅 치고 하늘 뭐 해봐도 꼬라지 늦은 거야. 왜냐하면 똘똘 뭉쳐도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수없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럼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가장 강력한 선택이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판단의 결과를 내려야 될 때라고. 우리가 날짜 정해버릴까? 뭐 정하죠. 이제 오늘 이제 뭐 결단 내려야 되니까 정해야죠. 정합시다. 오늘 예, 부처님 정하죠. 오는 날이니까 예. 부처님께 예. 맹세를 하면서 예, 오늘 부처님 앞에 이제 예. 딱 우리 조계사 200대 25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예. 조계사 지금 이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제 마지막 인내를 우리가 단일화에 대한 것들 요구를 했고까지 이제 그 한계에 왔어요. 인내 한계야. 인내 한계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주권을 발현할 때가 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시간 길게 줄 것도 없잖아요. 예. 어차피 지금까지 예. 뭐 걷는데 4일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4일날 4일날 예. 6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4일날 6시까지 단일화를 안 하겠다면 까방송 이와 송가 정가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누구를 밀어야 되는지 후보를 선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그 근데 부분들 조건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당선권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좌파를 확실히 때려잡을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보수 정권이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이런 투철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예. 벌써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있죠. 이제 스페셜은요. 이제 스페셜이 빠졌는데 박 예. 대통령. 아, 그렇죠. 그건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예. 왜냐하면 그게 너무 전제 조건이 또 돼버리면 예. 하는 얘기들이 그것만 갖고도 딜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지면 박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가 앞으로는 이렇게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당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를 하다가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이 지지도 못하고 저 지지도 못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왜 생돈 들어가면서 태극기 집회를 이어가고 있냐 이러면 선거만 보고 오는 지금 이 탄핵 정국이 단순히 선거만 보고 왔다 이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누구 지어 가버렸어야지. 그렇지만 5월 9일 이후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든 우파 정권이 들어서든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종북 쓰레기를 청소하는 이 단계적 동력을 잃어버릴까봐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씹어대고 지랄하냐고. 그러니까 JBC가 방송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처님 오신 날 말씀드립니다. 5월 4일 오후 6시까지 조원진 후보와 홍준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한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보가 당선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발 우리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26시간 뭐 3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급합니다. 모든 게 급합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네. 그동안 이런 발표를 안 했어. 여기도 욕먹고 저기도 욕먹고 뭐 개개인별 욕먹고 했지만 그 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성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대선 판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를 씹고 상대 후보를 씹어댈 때 좌파들은 이미 그 다음 단계의 기획을 거의 끝낸 상태예요. 그럼요. 이런 것들을 몰라보고 또 한다 그러면 매번 탄핵을 당해서 매번 길바닥에 나서 태극을 흔들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지금 뭉쳐진 이 동력으로 충분한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른 당으로 못 가게 아예 결속력을 다지는 어떤 프로그램 내놓든지. 그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구성은 콩가루가 돼 있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이번 선거는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 많이 나왔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곡을 선택해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서점에 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기가 보고 싶은 좋은 책을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우리 이번 선거는요,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선거였고, 이것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선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상관없는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 자유 대한민국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들이 어떻게 놈니까 아까 지적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69년 역사를 부정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수순을 다 밟고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어떤 현대 근대화 현대화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켰던 이승만 대통령이 일으켰던 건국 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켰던 산업화 이념들 그런 것들이 모두 송두리째 부정되면 결국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 결과를 적어도 태극기 때는 애국 시민들이 안다 이러면 그 몇몇은 농락에 뭐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이거 뭐 홍준표 후보나 지금 뭐 조은진 후보 똑같아요. 다른 말 할 거 없고 두 사람이 앉아서 몇 시간만 얘기해보라고 결과 나오잖아요. 결과 이미 나왔는데 뭐. 아, 둘이서 창출한 결과는 나올 수 있잖아요. 금방 넣으죠. 조건도 없어요. 뭐, 저기 조원진 후보 뭐 하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나 대통령 뭐 이래 빨리 빼고 빨리 합시다. 우리가 태극기 다들 이제 하면 지지할게. 그러면 또 박 대통령도요. 뭐 변호사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그 한마디 해주면 될 수도 있잖아요. 끝나는 거죠. 뭐 선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선거가 있을 수 있나? 이 좋은 해법인데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맹목적 충성도 좋을 수는 있어요. 예. 충성도 우리가 감성에 따라서 충성할 때가 있고 이성에 따라서 충성할 때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감성을 접어야 될 때야. 흥분하고 소리치고 막 발광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6개월, 5, 6개월을 그렇게 소리를 쳐도 안 되는 이 좌파들의 이 작당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때리면 진짜 이성적 판단을 하고 그 차가운 대가리를 모아서 논리적으로 이 좌파 새끼들 때려잡을 수 있는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일주일을 완벽히 보수를 옹립하고 그 보수가 하루아침에 좌파를 들이엎는 이런 대역전극을 이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한마디 하면요. 예. 이 놓으면 비로소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내려놓으면 또 다 보인다. 다 보이고. 예. 그리고 또 우리 또 한 뭐 스님께서는 무소유. 그렇죠. 예. 라는 이제 좋은 말씀을 하시고 갔는데 내려놓으면 다 보입니다. 그것은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은 소유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없으면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부처가 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리사욕, 본인에 대한 그런 아집, 잘못된 판단과 오판적 사고들을 다 내려놓으면 이 태극기를 든 신뿐 아니라 좌파들도요. 이 정도 되면 우파들 멋지네 해가지고 표 찍어줍니다. 지금 방황하는 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방황하는 표들이 그렇게 됐을 경우, 놓았을 경우 다 사심을 놓았을 경우에는 다 옵니다. 그러면 이번 대회에서는 저는 100% 보수파의 승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남을 핑계댈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이 지지율로 과연 당선이 가능한가? 조원진 후보의 뭐 예를 들어 한 2, 3% 된다.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가능하다. 그 대안을 제시하라고. 홍준표 후보 지금 15.16 뭐 20%를 하자 예를 들어. 그거 갖고 지금 이런 판국에서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 안을 내놓으라고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그 안은 단일화돼 해가지고 서로가 뭉치면 살고 뭉치면 이기고 단합하면 아니 단일화 안 하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정도 지지율이라면 우리가 앉아서 이어서 개거품으로 가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짠짠하게 홍 후보도요. 바른정당 그러니까 바른정당 애들과 같이 그런 역적들하고 괜히 올리지 마세요. 옛말에 그 저기 그 뭐 이상한 자들 같이 올리면 벼락 같이 맞는다 그랬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어떤 그게 굉장히 악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어떤 여론의 민심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네. 악재로가 되면 결국은 이것이 한순간의 오판이 결국은 이번 대선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원진 후보, 홍준표 후보 둘 다 종교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양심을 갖고 대한민국 보수와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살리는 욕심이 있다 그러면 교회든 절이든 가서 한 30분 무상무념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라고. 답이 뭔지. 답답한 아저씨더라. 자, 송가생 이제 우리가 또 약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속 시간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넘고 이제 오늘 뭐 우리 이제 장시간 방송을 했는데 장시간 방송의 핵심은 바로 빨리 단일화하고 우리 그렇죠. 이제 내일 4일 날이죠. 4일 오후 6시까지 단일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7시 정각 7시 방송을 통해 가지고 JBC 가방송은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바란다면 예. 안바른 정당에서 다시 복당하려고 깨춤 추고 있는 이런 의원들은 될 수 있으면 자유한국당 입당은 하지 말고 밖에서 열렬히 선거운동하고 그 제3을 받는 그 시간이 오히려 선거 이후에 하라고. 그럼요. 그러면 이러지도 안 하고 저러지도 안 하고 보수의 계미를 자초할 일도 없고 진짜 서로가 조금 양보하고 어디가 최선책인지를 보고 그 선에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자고. 이 삽다가리더라. 자고로 누울 자리 아닌 자가 잘못 누웠을 경우에는요, 바로 뒤집니다. 하늘에 떼고 가요. 한번 하늘 또 한번 올려야 되나? 예. 하늘을 금방 올려야 돼. 하늘 올릴 결정적 순간이 있어. 5월 9일 날. 그렇죠. 그때 하늘 올려야 돼. 그때 우리 이제 북악산 같이 올라갑시다. 9일 날 하면 안 된다. 8일 날. 8일 날 그러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네, 북한산 꼭대기. 북한산 꼭대기, 서울 시내 꼭대기, 우리 전지 서울 시내 제일 높은데 그 산이니까 송가산 올라가 가지고 그 올라가면 100군데 그 태극기가 있거든요. 예. 그 태극기에 딱 서서 한번 그 하늘과 한번 접선을 해보죠. 접신. 지금부터 4일날 6시까지 저희들 JBC 까방송에 댓글을 다시는 분, 누구를 지지하라, 누구를 뭐하라 하지 마십시오. 그 댓글 좌파 쪽에 다십시오. 그 누구를 지지할 이유도 없고 누구를 지지하란다고 할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발표한 이대로 6시 반 결과는 발표될 것입니다. 예. 자, 오늘 JBC 가방송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송가생 대낮에 방송하다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늘 저녁에 이제 해질 무렵에 봤는데 오늘 밖에 뭐 사람들이 저렇게 많네요. 많은 사람들을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조계사가 옆이니까. 조계사 옆인데 오늘 이제 조계사가 또 우리 어떤 대한민국 또 저기 조계사 본산 아닙니까? 예. 저 절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방송 우리 송가생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덕담 아주 좋은 덕담 한마디 하시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시고 이제 까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사에 등 많이 달려 있습니다. 간단하잖아. 예. 자, 부처님의 자비보다는 자비로 대한민국을 일으키겠다는 이런 이성적 판단, 태극기든 국민이라면 오늘 저녁 단 하루만이라도 차가운 머리로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JBC 가방송 오늘 5월 3일 부처님 오신 날 방송 오후 이런 좀 우리 좀 이런 시간이죠 우리 그렇죠. 그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